그날 밤 거실에 선풍기가 돌고 있었지만 나는 이상하게도 손끝이 계속 떨리고 있었다. 거실의 공기는 눅눅하고 답답했다. 성화 아파트 10층. 오래된 벽지의 색이 한여름의 열기에 더 누렇게 발해 있었다. 서정아는 얇은 수건을 목에 두른 채 소파에 앉아 있었다. 손바닥에 스며든 땀 때문에 리모컨이 미끄러졌다. 선풍기는 낮은 소음을 내며 돌아가고 있었지만 미지근한 바람만 뿜어댔다. 정화는 한숨을 내쉬며 벽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벽 위에는 30년 전 찍은 결혼 사진이 걸려 있었다. 그 속에 그녀는 활짝 웃고 있었고 남편 장석진은 젊은 얼굴로 서 있었다. 저 때는 정말 웃고 있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그녀는 목이 타는 듯한 건조한 생각을 속으로 되뇌었다. 식탁 위에는 어제 남편이 먹다 남긴 밥그릇이 그대로 놓여 있었다. 출장 간다고 아침부터 허둥지둥 떠났던 석진은 전화 한 통 없었다. 그녀는 휴대폰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전화를 걸어도 아마 석진은 귀찮다는 듯 짧게 대답하고 끊어버릴 것이다. 조용한 거실에 벽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울렸다. 이 소리가 평소보다 더 크게 느껴졌다. 왜 이렇게 조용한 집이 더 무겁게 느껴질까? 정화는 물 한 잔을 마시려 냉장고로 갔다. 냉장고 문을 여니 오래된 반찬통에서 묻어나는 냄새가 섞여 나왔다. 얼음물 한 잔을 따라 마시며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떨리는 손을 내려다봤다. 제발. 정화는 다시 리모컨을 눌렀다. 에어컨은 여전히 아무 반응이 없었다. 리모컨을 껐다 켜고 콘센트를 뺐다 꽂았지만 마찬가지였다. 이마에서 흐른 땀방울이 볼을 타고 떨어졌다. 그녀는 수건으로 땀을 닦으며 벽에 기대 앉았다. 잠시 후 그녀는 벽 쪽에 놓인 전화기를 바라보았다. 이런 날 꼭 이렇다니 그냥 참고 잘까. 하지만 더는 견디기 힘들었다. 가슴이 답답했고 숨도 더 무겁게 느껴졌다. 평소 같으면 조금만 참자 하고 지나갔을 텐데 오늘은 이상하게 마음이 흔들렸다. 안 되겠다. 그녀는 마침내 전화번호부를 찾아 긴급 수리센터에 전화를 걸었다. 신호가 몇 번 울리고 났고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다. 네, 성화 아파트 10동 맞으시죠? 30분 안에 기사님 도착하십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정화의 마음은 복잡했다. 밤늦게 낯선 사람을 집에 들이다니. 하지만 이 더위는 도저히 안 되겠어. 그녀는 목에 수건을 더 두르고 얇은 가디건 하나를 걸쳤다. 정화는 거실에 앉아 있었다. 벽걸이 시계는 밤 10시 반을 가리키고 있었다.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그녀는 손으로 머리카락을 쓸어 올리며 자신의 모습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다.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혼자 있는 게 당연해졌을까? 그녀의 마음이 잠시 멀리 흘렀다. 띵동! 현관 벨이 울렸다. 정화는 순간 몸을 굳혔다. 잠깐 주저하다가 수건을 다시 매만지고 가디건 단추를 한 번 더 확인했다. 현관문을 열자 반듯한 작업복을 입은 남자가 공구함을 들고 서 있었다. 나이는 50대 후반쯤. 얼굴은 땀으로 살짝 젖어 있었지만 깔끔했다. 안녕하세요. 에어컨 수리기사 윤상민입니다. 정화는 작게 고개를 숙였다. 네, 들어오세요. 더우시죠? 이쪽이에요. 상민은 공구함을 조심스레 내려놓고 실내기를 살폈다. 정화는 거실 한쪽에 서서 그를 지켜보았다. 베란다로 이동한 상민은 무릎을 꿇고 전선을 하나하나 살폈다. 좁은 공간에서 허리를 숙인 그의 등이 땀에 젖어 있었다. 정화는 순간 망설이다가 휴대폰을 꺼내 불빛을 비췄다. 제가 이쪽 좀 비춰드릴게요. 상민이 고개를 들어 그녀를 향해 미소 지었다. 감사합니다. 아주 잘 보여요. 좁은 베란다에서 자연스럽게 어깨가 스쳤다. 그녀는 손에 쥔 휴대폰을 살짝 더 꼭 쥐었다. 이게 왜 이래? 별일도 아닌데. 그녀는 마음속으로 자신을 다그쳤지만 휴대폰 불빛이 여전히 작게 흔들렸다. 20분 정도가 지났다. 상민이 천천히 일어나며 말했다. 다 됐습니다. 센서 쪽 배선이 살짝 접촉 불량이었어요. 정화가 리모컨을 눌렀다. 에어컨에서 시원한 바람이 쏟아져 나왔다. 와, 진짜 다시 살아났네요. 이렇게 더운데 정말 감사해요.
정화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손바닥을 한번 맞댔다. 상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그가 신발을 신으려 현관 쪽으로 향할 때 정화는 그의 땀에 젖은 작업복을 보았다. 그 모습이 왠지 짠하게 느껴졌다. 기사님, 혹시 괜찮으시면 시원한 거라도 한 잔 드시고 가실래요? 상민은 잠시 시계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감사합니다. 잠깐만 쉬었다 가겠습니다. 정화는 부엌에서 유리잔 2개를 꺼내고 냉장고에서 보리차를 따랐다. 거실로 돌아오니 상민은 조심스럽게 소파 끝에 앉아 있었다. 더위가 좀 식으셨어요. 네, 아까보다 훨씬 시원하네요. 감사합니다. 둘은 나란히 앉아 조용히 차를 마셨다. 말이 오가지 않아도 묘하게 편안했다. 정화는 그 고요함 속에서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 있다는 느낌을 되찾았다. 상민이 유리잔을 내려놓으며 창밖을 바라봤다. 정화도 같은 방향을 바라보았다. 거실에는 에어컨 소리와 벽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다. 잠시 후 상민이 일어섰다. 이제 가봐야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화는 현관까지 따라갔다. 이 늦은 시간에 고생 많으셨어요. 덕분에 잘 쉬었다 갑니다. 그가 문을 나서기 전 고개를 돌려 미소 지었다. 편히 주무세요. 문이 닫힌 뒤 거실은 다시 조용해졌다. 정화는 소파에 앉았다. 그 옆에는 2개의 차잔이 나란히 놓여 있었다. 그녀는 잠깐 멍하니 그것을 바라보았다. 오랜만에 따뜻한 기분이었어. 그리고 문득 전화기가 눈앞에 선명하게 떠올랐다. 현관문 앞에 서 있는 낯선 남자를 보고 나는 순간 손끝이 차갑게 식었다. 현관문 너머로 들려오는 그의 또렷한 목소리가 여전히 귓가에 맴돌았다. 안녕하세요. 수리기사 윤상민입니다. 그날 밤 이후로도 그 목소리는 자꾸 떠올랐다. 오늘 다시 그를 보게 될 줄은 몰랐지만 에어컨은 또다시 미지근한 바람만 뿜어댔다. 서정화는 소파 옆 탁자에 놓인 명함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만지작거렸다. 명함 위로 희미하게 번진 작은 물자국은 그날 보리차가 담겼던 유리잔을 떠올리게 했다. 정화는 그 기억을 잠깐 떠올리며 고개를 숙였다. 전화해도 되겠지. 기사님이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조용한 거실엔 에어컨에서 흘러나오는 둔탁한 바람소리와 초침이 박자를 맞추듯 들려왔다. 정화는 잠깐 망설이다가 결국 전화를 걸었다. 저 윤상민 기사님이시죠? 지난번에 성화 아파트에서 네, 기억합니다. 또 고장이신가요? 바람이 이상하게 미지근해요. 금방 가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수화기를 내려놓은 뒤에도 정화의 심장은 조금 빠르게 뛰었다. 그냥 수리하러 오는 건데 왜 이렇게 떨리지? 1시간도 지나지 않아 초인종이 울렸다. 이번에는 지난번보다 덜 어색하게 문을 열었다. 상민은 같은 작업복을 입고 있었지만 지난번보다 더 편안한 미소를 지었다. 또 뵙네요. 불편하셨죠? 네. 며칠 전까진 괜찮았는데 다시 이러네요. 가끔 접점이 불안정하면 이럴 수 있어요. 이번엔 회로 쪽까지 확인해 볼게요. 상민은 조심스럽게 공구를 꺼내 들었다. 정화는 그를 거실로 안내하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은 좀 덜 더운 것 같아요. 그래도 움직이다 보면 금방 더워지죠. 베란다로 들어간 상민은 전선을 살피며 허리를 숙였다. 좁은 공간에서 무릎을 꿇은 그의 모습이 지난번과 같았지만 오늘은 그 모습을 보는 정화의 마음이 달라져 있었다. 제가 불빛 좀 비춰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정화는 휴대폰을 꺼내 불빛을 비췄다. 베란다의 좁은 공간에서 둘의 어깨가 다시 살짝 닿았다. 상민의 팔에서 느껴지는 미묘한 온기가 어쩐지 지난번보다 더 선명하게 다가왔다. 작업은 조용히 진행되었다. 상민은 종종 땀을 닦으며 정화의 쪽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이 부분이 조금 까다롭네요. 잠깐만 더 걸릴 것 같습니다. 네, 천천히 하세요. 괜찮아요. 거실은 에어컨이 꺼져 더웠지만 정화는 이상하게 덥다고 느껴지지 않았다. 그는 무릎을 펴고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혼자 계신 집은 더 마음이 쓰입니다. 순간 정화는 그 말을 들으며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얼굴이 약간 달아오른 듯 느껴졌다. 왜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지 그녀는 대답 대신 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였다. 현관문이 갑자기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뭐야, 이 시간에 무슨 남자가 있어. 장석진이었다. 출장에서 일찍 돌아온 듯 그는 신발도 벗기 전 거실을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이 곧바로 상민에게 꽂혔다. 에어컨이 또 고장나서 기사님 오셨어요. 정화는 평소보다 더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좀 미리미리 고쳐놓지 그랬냐. 집에만 있는 사람이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어. 그 말에 정화의 손이 살짝 떨렸다. 상민은 고개를 숙이며 묵묵히 작업을 계속했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금방 끝내겠습니다. 석진은 소파에 앉아 신문을 펼쳤다. 내가 보기엔 이 집에서 제대로 돌아가는 게 하나도 없네. 정화는 입술을 깨물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부끄러움과 서러움이 뒤섞여 목이 메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상민은 묵묵히 도구를 정리하며 그녀 쪽을 흘깃 바라봤다. 그 눈빛엔 작은 연민과 존중이 섞여 있었다. 이 사람은 나를 존중해준다. 작업이 끝나자 상민은 차분히 말했다. 이제 다시 괜찮을 겁니다. 혹시 또 이상 생기면 연락 주세요. 정화는 현관까지 따라갔다. 늦은 시간에 이렇게 다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든 연락 주세요. 불편하신 거 있으면 바로 오겠습니다. 그는 짧게 미소를 짓고 현관문을 나섰다. 정화는 소파 옆에 앉았다. 남편은 여전히 신문만 보고 있었고 텔레비전 소리가 방 안을 채우고 있었다. 그녀는 멍하니 벽을 바라보았다. 혼자 계신 집은 더 마음이 쓰입니다. 상민의 그 한마디가 조용히 귀에 맴돌았다. 그녀의 눈가가 살짝 젖어왔다. 밤이 깊어질수록 내 안의 무언가는 점점 더 조용히 부서지고 있었다. 성화 아파트의 침실은 온종일 달궈진 공기가 빠져나가지 않아 여전히 후끈거렸다. 서정화는 얇은 이불 위에 누워 있었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텔레비전 소리는 멀리서 웅웅 울리는 잡음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고개를 옆으로 돌렸다. 화장대 위 작은 거울 앞에 놓인 명함이 눈에 들어왔다. 윤상민. 며칠 전 그가 베란다에서 허리를 굽히며 작업하던 모습이 떠올랐다. 그의 말이 다시 귀에 스며들었다. 혼자 계신 집은 더 마음이 쓰입니다. 정화는 천천히 손을 뻗어 명함을 집어들었다. 명함 모서리가 손끝에 닿자 마음이 괜히 서늘해졌다. 내가 왜 이 사람의 말을 이렇게 오래 기억하는 걸까? 그녀는 스스로에게 중얼거렸다. 거실의 시계는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장석진은 여전히 텔레비전 앞에서 채널을 이리저리 돌리고 있었다. 한 손에는 캔맥주가 들려 있었고 그는 정화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정화는 잠시 주저하다가 거실로 나와 냉장고에서 물을 꺼냈다. 문을 닫으려던 순간 테이블 위에 놓인 석진의 휴대폰이 진동하며 화면을 밝혔다. 호기심은 아니었다. 그저 우연히 스쳐간 시선이었지만 화면에 떠있는 메시지가 그녀의 눈을 붙잡았다. 자기야, 어제 너무 좋았어. 또 보고 싶다. 정화의 손에서 물병이 살짝 미끄러졌다. 그녀는 급히 그것을 붙잡았지만 물 몇 방울이 바닥에 떨어졌다. 심장이 한번 크게 뛰었다가 곧 무겁게 가라앉았다. 설마 아니겠지. 그러나 이미 마음속에서 오래된 의심이 천천히 자리를 잡고 있었다. 석진이 화장실에 간 사이 정화는 조용히 테이블에 다가갔다. 휴대폰 화면은 꺼져 있었지만 그녀의 손은 이미 그 위에 얹혀 있었다. 이건 그냥 확인만 하는 거야. 그녀는 스스로를 설득하며 화면을 켰다. 카카오톡 창에는 그녀가 보고 싶지 않았던 것들이 가득했다. 서로 주고받은 달콤한 메시지들, 호텔 예약 확인 사진, 작은 목걸이 사진까지. 정화의 눈앞이 순간 하얘졌다. 아, 정말이었구나. 손끝이 떨렸다. 화가 난다기보다는 심장이 차갑게 식어가는 듯한 기분이었다. 정화는 조용히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놓았다. 손끝이 여전히 떨려 컵을 붙잡았다가 놓았다. 석진이 돌아오기 전에 아무 일 없던 듯 주방으로 걸어가야 했다. 발걸음이 무겁고 느려졌다. 밤이 깊어갈수록 정화의 마음은 이상하게 고요해졌다. 침실로 돌아와 앉은 그녀는 한참 동안 가만히 있었다. 눈물이 나올 줄 알았는데
오히려 아무런 감정이 느껴지지 않았다. 너무 오래 참아온 감정들이 이미 바닥까지 식어버린 듯했다. 그녀는 천천히 달력을 꺼냈다. 벽에 걸린 작은 스탠드를 켜자 희미한 불빛이 달력 위로 내려앉았다. 손가락이 연필을 잡고 있었다. 오늘이네.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리고 달력 위에 작게 글씨를 적었다. 오늘 내 삶이 다시 시작된다. 연필 끝이 종이에 닿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정화는 한동안 달력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연필을 내려놓았다. 창가로 고개를 돌리자 가로등 불빛이 얇은 커튼 사이로 스며들어 방 안을 비췄다. 그 부드러운 빛 속에서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마음속 어딘가가 아주 작게, 그러나 분명히 움직이고 있었다. 달력 위에 적힌 그 한 줄이 내 지난 30해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다. 서정화는 이른 아침부터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밤새 잠을 설친 탓에 눈빛이 조금 붓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다. 달력에 적어놓은 글씨가 자꾸만 눈앞을 스쳤다. 오늘 내 삶이 다시 시작된다. 부엌에서 물이 끓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다. 테이블 위에는 전날부터 치우지 못한 컵이 그대로 놓여 있었다. 조용한 아파트 안에서 벽시계 초침 소리가 또각또각 울렸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그녀는 자신에게 낮게 중얼거렸다. 거실 한쪽 장석진의 출근 가방이 아무렇게나 놓여 있었다. 그가 전날 밤 돌아와서 짐을 풀지도 않은 채 소파에 눕자 정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30해 동안 이렇게 참아온 것이 이제야 낯설게 느껴졌다. 석진이 부엌에서 나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그는 늘 그렇듯 무표정한 얼굴로 물 한 잔을 들이켰다. 정화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다가 잠시 손가락으로 컵에 물방울을 문질렀다. 그리고 입술을 열었다. 우리 이혼해요. 석진의 손이 잠깐 멈췄다. 그는 천천히 정화를 바라보며 얼굴을 굳혔다. 뭐라고? 이제는 더는 못 살겠어요. 석진은 물잔을 테이블에 탁 내려놓았다.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리야? 갑자기가 아니에요? 그동안 내가 얼마나 참고 살아왔는지 당신은 몰랐죠.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석진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억지로 웃으며 변명하려 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정화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당신 외도한 거 다 알아요. 목걸이 사진, 호텔 예약, 여자한테 보낸 메시지까지 다 봤어요. 석진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다. 그는 손가락을 꼼지락거리며 애써 변명하려 했다. 그건 그냥 장난이었어. 정화는 고개를 저었다. 장난이면 좋겠네요. 하지만 난 더는 이런 식으로 못 살아요. 잠깐의 정적이 흘렀다. 석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정화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서랍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다. 이미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했어요. 서류는 준비됐고 당신이 동의하면 절차는 금방 끝나요. 석진은 테이블 위에 봉투를 멍하니 바라봤다. 그는 무언가를 말하려다가 결국 입을 다물었다. 정화는 그의 반응을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다. 그날 오후 정화는 혼자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다. 창밖엔 이른 봄 햇살이 비쳤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묵직했다. 변호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했다. 서정화님이 유책 배우자가 아니시고 증거도 충분합니다. 절차는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손등에 얹힌 펜이 약간 떨렸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고요했다. 서류의 서명을 마치고 나니 마치 오랫동안 잠겨있던 문이 천천히 열리는 것 같았다. 집으로 돌아온 정화는 거실에 앉아 작은 달력을 바라봤다. 달력 위에 적힌 글씨가 이제는 더는 두렵지 않았다. 벽시계 초침이 또각또각 움직이는 소리가 부드럽게 들렸다.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자신에게 말했다. 이제 시작이네. 정말로. 밤이 되어 창가로 고개를 돌리자 성화 아파트 앞 가로등이 부드럽게 빛났다. 커튼 사이로 들어온 빛이 거실 바닥을 비추고 있었다. 정화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오늘이 시작이야. 창가에 앉아있자니. 내 손끝이 오랜만에 설레는 듯 조금씩 떨리고 있었다. 늦은 오후
서정아는 한이바람 다방 창가에 앉아 있었다. 오래된 나무 벽과 희미하게 울리는 90년대 가요가 다방 안을 감쌌다. 유리잔에 맺힌 물방울이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다. 정화는 그 물방울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훑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정말 이렇게 만나도 될까?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다가 중얼거렸다. 다방 맞은편 골목에서 윤상민이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다. 작업복이 아닌 단정한 셔츠 차림이었다. 그의 모습이 가까워질수록 정화의 가슴이 묘하게 두근거렸다. 문이 열리고 상민이 다방 안으로 들어왔다. 그는 조용히 주변을 살피며 정화를 발견하자 작게 웃었다. 오래 기다리셨죠? 아니에요? 저도 방금 왔어요. 그는 정화 맞은편에 앉았다. 잠시 정적이 흘렀지만 다방 안의 낮은 음악 소리와 바둑 두는 노인들의 작은 대화가 공기를 부드럽게 채웠다. 정화가 먼저 입을 열었다. 저 며칠 전에 이혼했어요. 상민의 표정이 잠깐 굳어졌다. 그는 놀란 듯 했지만 바로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그랬군요. 정화는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사실은 마음속으로는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냥 더는 참을 수 없었어요. 상민은 그녀의 말을 끊지 않고 조용히 들었다. 그의 손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고 정화는 잠깐 그 손을 바라보았다. 잠시 후 상민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저도 제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로 혼자 살고 있어요. 벌써 새해가 지났네요. 정화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힘드셨겠어요. 네. 처음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혼자 밥 먹는 것도 익숙해지지 않았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다 포기했어요. 이젠 누굴 만나게 될 일도 없겠구나 하고요. 정화의 마음이 묘하게 울렸다.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잠시 대화가 멈췄다. 상민은 창밖을 바라보며 유리잔을 살짝 굴렸다. 정화도 그를 따라 창밖을 바라보았다. 골목길을 지나가는 자전거 소리와 다방 안에서 들리는 작은 웃음소리가 섞였다. 정화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요즘은 사람이 없는 집이 더 무섭게 느껴져요. 이혼하고 나니 더 그렇더라고요. 상민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래요. 근데 그는 잠깐 말을 멈추었다가 천천히 이어갔다. 이상하게도 며칠 전 정화님 댁에 갔을 때 처음으로 다시 마음이 조금 따뜻해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정화는 그의 말의 순간 숨이 멈춘 듯했다. 얼굴이 살짝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조심스레 미소 지었다. 다방 안의 공기가 조금 더 부드러워졌다. 상민은 잠시 정화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을 꺼냈다. 가끔 산책이라도 같이 하시죠. 멀리 가지 않아도 좋으니까. 정화는 한숨처럼 숨을 내쉬었다. 잠깐의 침묵 끝에 그녀는 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도 좋을 것 같아요. 상민의 표정이 잠깐 부드럽게 풀렸다. 두 사람은 다방 밖으로 함께 걸어 나왔다. 늦은 오후 햇살이 골목길을 길게 비추고 있었다. 문을 나서던 순간 둘은 잠깐 동시에 걸음을 멈추었다. 살짝 불어온 바람이 두 사람의 소매를 스쳤다. 정화는 그 순간 마음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다. 오늘은 혼자가 아니다. 봄바람이 얼굴을 스치자 오랫동안 굳어있던 내 마음도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다. 솔마루 공원의 산책로는 초봄의 기운으로 가득 차 있었다. 벚꽃이 막 피어나려는 가지 끝이 분홍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나무 사이로 부드러운 햇살이 내려앉았다. 서정아는 나무 벤치에 앉아 작은 손난로를 쥐고 있었다. 옆자리에는 윤상민이 조용히 앉아 있었다. 정화가 손난로를 그에게 건네자 상민은 짧게 웃으며 받았다. 따뜻하네요. 아침에 나올 때 챙겼어요. 아직은 바람이 조금 차네요. 멀리서 아이들이 뛰어놀며 웃는 소리가 들려왔다. 공원 방송에서는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다. 정화는 잠깐 그 소리를 들으며 자신도 모르게 미소 지었다. 작년 여름엔 정화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매일 집에만 있었어요. 그때는 너무 조용했는데 지금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그때가 참 멀게 느껴지네요. 상민이 그녀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혼자 있을 땐 시간이 유난히 느리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그랬어요. 정화는 부드럽게 웃었다.
이제는 조금 덜 외로운 것 같아요. 상민이 작게 숨을 내쉬며 고개를 돌렸다. 나무 사이로 부드럽게 빛나는 햇살이 그의 얼굴을 스쳤다. 두 사람은 벤치에서 일어나 공원 산책로를 천천히 걸었다.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며 벚꽃잎 몇 장이 떨어져 발밑에 흩날렸다. 상민이 갑자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제 된장찌개 끓여봤어요. 혼자 먹으려니 맛이 없더라고요. 정화가 웃음을 터뜨렸다. 그래도 해 드셨네요. 저는 요즘 김치 볶음밥 자주 해 먹어요. 혼자 있을 때는 대충 먹었는데 이제는 조금 신경 쓰게 되더라고요. 사람이 옆에 있으면 달라지죠. 같이 먹는 것만으로도 밥맛이 나니까요. 정화는 상민의 말을 들으며 마음속이 따뜻해졌다. 산책로 끝자락에서 두 사람은 잠시 멈췄다. 상민이 주머니에 손을 넣다가 조용히 꺼냈다. 그의 손이 천천히 정화를 향해 내밀어졌다. 정화는 잠깐 망설였다. 잡아도 될까? 너무 빠른 건 아닐까?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대답을 알고 있었다. 조용히 정화의 손이 상민의 손 위에 얹혀졌다. 두 사람은 눈길을 마주치지 않았지만 손끝에서 전해지는 따뜻한 감각이 모든 대답을 대신했다. 벚꽃잎이 바람에 흩날리며 두 사람의 어깨 위에 살짝 내려앉았다. 정화는 조용히 속으로 말했다. 오늘은 조금 덜 외롭다. 이게 나에겐 충분하다. 삶은 조용히 흘러가면서도 때로는 아주 작은 순간 하나로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서정화의 이야기 역시 그런 작은 변화에서 시작되었습니다. 30해 넘게 한 집에서 살면서도 마음이 멀어진 채 살아가던 그녀는 몸의 피곤함과 외로움이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늘 참고 늘 묵묵히 버티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참는다고 해서 몸이 덜 아픈 것은 아니었고 외로움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처음 에어컨 기사 윤상민에게 문을 열어준 것은 단순히 더위를 견디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그 문은 동시에 그녀의 닫혀있던 마음을 아주 조금 열게 한 순간이었습니다. 따뜻한 한 잔의 보리차, 조용히 나란히 앉아있던 그 시간, 서로를 바라보지 않아도 느껴졌던 작은 배려가 정화의 마음속 깊은 곳을 건드렸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익숙함에 묻혀 몸의 신호와 마음의 소리를 무시하게 됩니다. 가벼운 통증을 참으며 그냥 지나가고 가슴속에 쌓이는 서운함도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하지만 그것이 쌓이면 어느새 큰 고통으로 바뀌어 우리 삶을 잠식합니다. 정화는 오랜 결혼 생활 속에서 느끼던 그 공허함을 방치했고 그것이 결국 깊은 상처로 남았습니다. 이야기 속에서 상민이 보여준 배려는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좁은 베란다에서 전선을 살피며 혼자 계신 집은 더 마음이 쓰입니다라고 조심스럽게 내뱉은 그 한마디. 그것만으로도 정화는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위로받지 못한 채 살았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우리 몸과 마음은 작은 신호를 자주 보냅니다. 조금 느려진 걸음, 자주 마르는 입술, 사소한 두근거림,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고독한 눈빛. 그것들을 외면하지 않고 부드럽게 돌보는 것이야말로 자신을 사랑하는 첫걸음입니다. 정화가 용기를 내어 이혼을 선택한 것도 결국 자신을 돌보는 선택이었습니다. 또한 이 이야기는 가족과의 관계를 돌아보게 만듭니다. 오래 함께 살아온 사이라도 서로를 너무 당연히 여기면 관계는 금세 메말라 버립니다. 매일 마주치는 얼굴에게도 오늘 괜찮으세요? 고생 많으셨어요 라는 짧은 한마디가 큰 힘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조용한 가족 사랑입니다. 사랑은 거창한 이벤트나 화려한 선물 속에 있지 않습니다. 반찬 하나를 함께 나누며 상대의 손을 살짝 잡아주는 그 순간, 그것이야말로 진짜 사랑입니다. 상민과 정화가 함께한 따뜻한 밥상, 시장에서 장을 보며 웃던 순간, 조심스럽게 손을 맞잡은 그 날의 산책, 이런 사소한 일상이 사람을 살리고 마음을 치유합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꾸준히 걷고 따뜻한 물을 자주 마시고 몸이 보내는 신의 귀 기울이는 작은 습관들이 결국 우리의 삶을 지켜줍니다. 이야기의 끝에서 두 사람은 서로에게 같이 있으면 덜 외롭다고 고백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감상이 아니라 오랫동안 혼자 버티며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큰 깨달음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타인의 시선보다 자신의 마음이 더 중요해집니다. 누가 어떻게 볼까 보다 나는 지금 편안한가를 먼저 물어야 합니다. 삶이란 결국 매일 쌓이는 작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오늘 물 한 잔을 더 마시고 걷는 걸음을 멈추지 않으며 마음이 다칠 때는 한 번쯤 조용히 열어보려고 애쓰는 것. 그리고 때로는 용기를 내어 괜찮으세요? 라고 누군가에게 말을 걸어보는 것. 그것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기도 하고 내 삶을 다시 시작하게 하기도 합니다. 정화가 달력에 적어 놓았던 한 줄이 생각납니다. 오늘 내 삶이 다시 시작된다. 이 말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다짐일지도 모릅니다. 몸과 마음이 지쳐 있을수록 우리는 매일 아침 이렇게 속으로 말해야 합니다. 나는 아직 괜찮아질 수 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사랑하고 더 소중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상처받고 실망하고 후회했던 시간들이 있어도 다시 마음을 열면 우리는 여전히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인생의 진짜 의미는 아주 작은 순간 속에 있습니다. 손을 살짝 맞잡는 그 온기, 따뜻한 밥 냄새가 퍼지는 작은 부엌, 누군가가 건네는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라는 다정한 한마디, 그 사소한 것들이야말로 우리를 살게 하고 다시 사랑하게 합니다.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에서 두 사람이 나란히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특별한 약속도 대단한 미래 계획도 없었습니다. 그저 오늘 하루를 함께 걸으며 서로의 존재를 느낀 것, 그것이 이들에게는 충분한 행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이렇게 말하는 듯합니다. 조용한 하루 속에도 기적은 있다. 마음을 열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작은 마음을 전합니다.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면 가볍게 공감의 표시로 좋아요를 눌러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더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살짝 눌러주세요. 특별히 길게 댓글을 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댓글창에 그냥 이라고 남겨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숫자 하나가 이 이야기를 만든 사람들에게는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조용하지만 소중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디 잊지 마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 마음은 언제든 다시 피어날 수 있습니다.